안녕하세요. 구직 활동 정말 힘들게 했는데 드디어 합격 통보 딱 받았을 때, 진짜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철석같이 믿었던 회사가 갑자기 그 합격을 취소한다면 어떨까요? 정말 눈앞에 캄캄해질 텐데요. 실제로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것 때문에 막 법적 다툼까지 가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을 통해서요. 이 채용 합격 통보의 취소 문제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 합격 통보라는 게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또 언제부터 이게 구속력 있는 근로계약이 되는 건지, 그리고 최근 법원 판단은 또 어떻게 좀 달라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핵심은 뭐랄까 그냥 합격했다 이 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오고 간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 그러니까 핵심 조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합의가 있었는지가 어쩌면 법적인 구속력을 가르는 더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 이 복잡한 상황 좀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보통 이제 합격 통보를 받으면 됐다, 이제 나 이 회사 사람이다, 뭐 이렇게 딱 생각하기 쉽잖아요. 법적으로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나요? 네, 대체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어떤 판례나 일반적인 법 이론을 보면요. 회사가 지원자에게 합격입니다. 이렇게 통보하는 순간에요. 설령 정식 근로계약서를 아직 안 썼더라도 근로계약 관계는 성립됐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근데 대법원 판례도 이런 입장을 쭉 보여왔고요. 저희가 검토한 지평법무법인 자료에서도 이 원칙을 일단 기본으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통보하면 계약 성립이다. 이게 기본 원칙이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합격 통보 시점부터 실제 근무 시작하기 전까지 그 사이 기간에는 회사에게 일종의 해약권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합격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유보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해약권이요? 그럼 그냥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게 아무 때나 가능한 건 아니고요. 이 해약권을 행사하려면, 그러니까 합격을 취소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고요. 또 그 이유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회통념상 상당하다. 이게 조금 애매하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이게 법률 용어라 좀 그런데 쉽게 말하면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럴만하다고 누구나 좀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그런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 합격을 취소한다? 그러면 이건 부당해고로 마찬가지로 취급될 수 있는 거죠. 지평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데 취소하면 부당해고다. 그럼 어떤 경우가 그런 부당한 취소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실제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 볼 수 있죠. 합격 통보까지 다 해놓고요. 갑자기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봉 같은 중요한 근로 조건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원자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럼 합격 취소. 이렇게 나오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군요. 네, 실제로 한 하급심 판결에서는 이런 상황을 부당해고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합격 통보 시점에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됐다고 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회사가 마음대로 조건을 바꾸고 또 이걸 거부한다고 해서 합격을 취소하는 거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본 거죠. 지평 자료에 따르면요. 이 사건에서는 합격 취소 사유랑 시점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거, 이것도 절차적인 문제로 같이 지적됐다고 합니다. 와, 듣고 보니까 정말 좀 부당하게 느껴지네요. 합격시켜놓고 조건을 바꾸려다가 거절당하니까 그냥 취소해버린다니요. 그럼 반대로 회사가 합격을 취소하는 게 이건 정당하다 이렇게 인정되는 경우도 당연히 있겠죠? 물론입니다. 지원자에게 어떤 중대한 잘못이나 결격 사유가 나중에 발견된 경우 이런 게 대표적이죠. 예를 들어서 채용할 때 아주 중요하게 봤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면 합격 취소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건 당연하겠네요. 또는 채용 비리를 통해서 부정하게 합격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경우는 회사가 만약 그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애초에 뽑지 않았을 거다. 이게 명백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요즘 블라인드 채용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것과 관련해서 좀 흥미로운 판결도 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는 자격 요건을 다 확인하기 어려웠는데 일단 합격시키고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 지원자가 필수 자격 미달자였던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군요. 네, 이때 법원은 회사가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해서 착오를 일으켰다고 봤어요. 그래서 민법상 착오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판결도 있습니다. 이 사례들도 지평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었고요.
자격 미달이나 허위 경력 같은 거는 뭐 충분히 납득이 가네요. 그런데 지금까지 설명을 쭉 들어보면 대체로는 합격 통보를 하면 근로계약 성립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흐름인 것 같은데요. 근데 최근에는 합격 통보는 물론이고 심지어 출근 날짜까지 다 이야기를 했는데도 법원에서 이거 아직 근로계약 성립 안 됐습니다. 이렇게 판결이 나와서 이게 굉장히 주목받고 있거든요. 네, 여기가 오늘 이야기의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건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 화장품 원료회사 대표가요, 관리직 이사 자리에 지원한 B씨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근데 통화에서 대표가 거의 최종 합격이다. 일단 선정해 놓았다. 뭐 이런 아주 긍정적인 말을 한 거죠. 심지어 출근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했어요. 그럼 B씨는 당연히 합격했구나 하고 출근 준비를 했겠죠. 네, 그렇겠죠. 그런데 며칠 뒤에 대표가 문자 메시지로 입사를 보류하게 되었다 이렇게 통보를 한 겁니다. B씨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바로 부당해고라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한 거죠. 관련 자료는 저희가 브런치, 중앙경제, 동아노무법인 자료를 참조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건에서 처음에는 중앙노동위원회, 그러니까 근로자랑 사용자 간의 분쟁을 1차적으로 다루는 기관이 있잖아요. 거기서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어요. 대표하고 통화 내용을 보니까 이건 채용 내정이 있었던 거고 따라서 근로계약이 성립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건 부당해고다라고요. 네,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라고 봤군요. 네, 그런데 회사가 이 결정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요. 법원, 그러니까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이 경우에는 아직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긴 어렵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잠깐만요. 출근일까지 이야기했는데도 계약이 아니라고요? 거의 최종 합격이다 이런 말까지 들었는데 와, 이건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실 것 같은데요. 법원은 도대체 왜 그렇게 판단한 건가요? 이유가 뭔가요? 네, 바로 그 점이 이 판결의 핵심인데요. 법원이 왜 근로계약 성립을 부정했는지 몇 가지 중요한 이유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중앙경제나 동아노무법인 자료에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첫째는요, 대표가 사용한 표현의 불확실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불확실성이요? 네, 통화 중에 나왔던 거의 최종, 일단 선정 같은 말들이 있잖아요. 이게 최종 합격을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뭐 이런 뜻일 수는 있겠지만 그 말 자체가 확정적인 합격 의사를 표시한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최종 결정은 아니고 그냥 긍정적인 신호 정도다 이렇게 해석한 거군요. 그렇죠. 아직 결정 전에 긍정적인 검토 단계 정도로 본 거죠. 둘째는 근로계약의 핵심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핵심 조건 합의 부족이요? 네. 예를 들어 급여 같은 경우에요. 6천만 원에서 6,500만 원 사이 이렇게 범위만 언급됐지 정확한 액수가 확정되진 않았어요. 또 채용 형태가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이것도 명확하지 않았고요. 맡게 될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나 권한 범위 이런 거에 대해서도 뚜렷한 합의가 없었다고 본 겁니다. 이런 급여, 직무, 계약 형태 같은 것들이 사실 근로계약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들이잖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들이죠. 네, 이런 게 명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셋째는 통상적인 채용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채용 후 절차요? 네, 보통 최종 합격이 되면 주민등록등본 달라, 졸업증명서 달라, 경력증명서 내라 뭐 이런 입사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하기 마련이잖아요. 네, 보통 그렇죠. 근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절차 자체가 아예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법원의 판단 기준은 이거예요. 계약이 법적으로 성립하려면 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사가 합치되어야 한다. 또는 최소한 나중에라도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이나 방법에 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기준이나 방법의 합의. 네, 이건 기존 대법원 판례의 기준을 따른 건데요. 이 사건에서의 통화 내용은 아직 그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고 그냥 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 과정에 불과하다. 이렇게 본 거죠. 동아노무법인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요. 특히 이 사건처럼 경력직 채용 같은 경우는 신입공채랑은 좀 다르잖아요. 개별적인 조건 협상이 중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네, 맞아요. 경력직은 연봉 협상 같은 게 꼭 있죠. 그렇죠. 그래서 법원은 회사가 급여나 직무, 계약기간 같은 구체적인 조건을 딱 담아서 제한하는 행위, 이걸 법적인 의미의 청약, 어퍼라고 보는데 이 청약에 해당하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청약이요? 이런 조건으로 계약합시다 하고 딱 제안하는 거.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원자가 이 제안을 명시적으로 받아들이는
승낙, 액셉턴스, 그러니까 네, 그 조건으로 일하겠습니다 하는 동의. 이게 있어야 비로소 계약이 완성된다는 거죠. 이 판결은 단순히 긍정적인 대화가 오갔다고 해서 특히 핵심 조건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계약으로 인정받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합격 통보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해석의 여지가 있다니 놀랍네요. 진짜 합격이라는 그 단어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오고 간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합의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군요. 자, 그럼 실제로 이런 상황에 놓인 분들이나 아니면 채용을 진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점을 꼭 기억해야 할까요? 실무적으로 좀 유의해야 할 점들 뭐가 있을까요? 네. 오늘 살펴본 이 판례하고 자료들을 바탕으로 몇 가지 중요한 실무적인 포인트들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아노무법인 자료에서 이런 점들을 잘 짚어주고 있더라고요. 첫째는요, 뭐니 해도 명확한 의사소통이 정말 중요합니다. 명확한 의사소통. 네, 회자든 지원자든 오해를 살 만한 애매한 표현은 피해야 돼요. 앞서 본 판례처럼 거의, 일단 이런 말들은 나중에 큰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합격을 통보할 때는 확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만약에 조건부 합격이라면 어떤 조건인지 명확하게 알려줘야 하고요. 지원자 입장에서도 궁금한 점은 확실히 묻고 확인해야겠죠. 네, 맞아요. 애매하게 넘어가지 말아야겠네요. 그렇죠. 둘째는 관련 기록을 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록 보관이요? 네. 이메일이라든지 문자 메시지, 또 통화 녹음 같은 거 채용 과정에서 주고받은 소통 내용을 잘 관리해두면 혹시라도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아주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거든요. 앞선 판례에서도 그 통화 녹취록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됐었잖아요. 아, 맞네요. 녹취록이 있었죠. 네. 셋째는 핵심 근로 조건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핵심 조건 확인. 이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지원자 입장에서는 합격 통보 받았다고 마냥 기뻐하기보다는 급여는 정확히 얼마인지, 지급 방식은 어떤지, 내가 맡을 직무 내용은 뭔지,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근무 시작일은 언젠지 등등 이런 핵심적인 근로 조건이 명확하게 합의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핵심 조건들이 여전히 좀 불분명하거나 협의 중인 상태라면 아무리 분위기가 좋게 흘러갔더라도 아직 법적으로 완전히 구속력 있는 계약이 아닐 가능성, 이걸 좀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냥 좋은 이야기만 오갔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넷째는 청약과 승낙의 시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개별 협상이 중요한 경력직 채용에서는요. 회사가 구체적인 근로 조건을 담아서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문서, 예를 들면 채용 제안서, 어퍼레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오퍼레터요. 네, 그게 법적인 청약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원자가 그 제안서 내용을 확인하고 명시적으로 수락, 서명을 한다든지 그 시점에 비로소 근로계약이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최근 경향에 더 부합할 수 있어요. 단순히 합격입니다라는 구두 통보만으로는 핵심 조건 합의가 부족하다면 법적인 구속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 점을 인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명확성이 핵심이네요. 서로 오해가 없도록 조건을 명확히 하고 가능하다면 그걸 문서로 남기는 게 중요하겠군요. 그런데 만약에 합격 취소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실제로 구제받는 길은 또 다른 문제라고 아까 잠깐 언급하셨어요. 이 부분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도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합격 취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받는 것과 실제적인 권리를 되찾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네. 다니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상 임시지위보전 가처분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법원은 이걸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려면 당장 복직하지 않으면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 이걸 법원에 아주 구체적으로 설득해야 하거든요. 근데 그 입증의 문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 입증이 어렵군요. 네, 단순히 월급을 못 받는다. 이 정도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과거 결정예를 봐도 그렇고요. 손해배상 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의 합격 취소 행위 자체가 위법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채용 담당자의 잘못에 대해서 회사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점을 법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것도 쉽지 않겠네요. 네, 이 과정 역시 쉽지 않습니다.
물론 과거 판례 중에는 회사의 합격 통보를 믿고 다른 회사 입사를 포기했다거나 하는 그런 기회를 놓친 손해, 기대이익 상실이라고 하죠. 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그 입증 책임은 결국 본인에게 있는 거죠. 그렇군요. 부당하다고 인정받는 것과는 별개로 당장의 복직이나 아니면 금전적인 배상을 받는 것은 또 다른 아주 높은 허들을 넘어야 하는 거네요. 아, 정말 쉽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여러 자료들을 통해 채용 과정에서의 합격 통보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좀 미묘한 법적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합격 통보 그 자체에 좀 무게를 두었다면 최근에는 사용된 언어의 명확성, 그리고 급여나 직무, 계약 형태 같은 핵심 근로 조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게 계약 성립을 판단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결국 채용 과정에서 오고 가는 말 한마디, 이메일 한 통이 정말 예상치 못한 법적 무게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채용이라는 것은 회사에게도 그렇고 지원자에게도 정말 중대한 결정이잖아요. 특히 지원자 입장에서는 합격 통보를 믿고 현재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거나 아니면 다른 중요한 제안을 거절하는 등 어쩌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죠. 인생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죠. 네. 그렇다면 이런 중요한 결정 전에 어떻게 하면 양측이 서로의 의사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하고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까요? 어쩌면 앞으로는 직급이나 경력에 상관없이 채용할 때 모든 핵심 조건을 명시하고 지원자의 서면 동의를 받는 표준화된 어퍼레터, 채용 제안서 방식이 더욱 중요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절차가 어쩌면 오해를 줄이고 분쟁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